주위에서 들어라, 구하나. 은공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다. 구하나가 죽었다는 말로 장례식을 시작하겠다. 은공을 데려가려고 한다. 구하나는 황진구의 계략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지만 은공을 데려오는 게 선택이었다면 거의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하는 게 옳은가? 구하나는 윤영의 차에 치여 마가자의 장례식을 통해 신진을 속이려 했다. 신진의 후회를 심어주기 위한 계략이었다. 그 전에 오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 가족이 평화롭고 행복한 평판을 얻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신데렐라 게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윤영이 가속 페달을 3번 밟았다. 차는 고통스러운 소리를 향해 달렸고 구하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생사의 기로에 선 하나의 본능이 진구를 그 자리에서 빼내는 결과를 낳았다. 구하나는 마치 뛰어오르듯 도로로 도약했고 차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채 구하나를 들이받았다. 둔탁한 충돌음에 황진구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그는 조각상처럼 남았다. 구하나의 머리가 바닥으로 썩어들어가고 그녀는 의식을 잃었고 차는 멈췄다. 창문 틈으로 보이는 윤영의 표정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구하나의 몰락은 그녀의 머리에서 붉은 피의 흔적과 함께 이어졌고 황진구는 충격에 빠진 목소리로 소리쳤다. 구하나, 정신 차려? 눈 뜨고 부탁해. 구하나의 얼굴은 침수된 도로 위에서 피로 뒤덮여 있었다. 그녀의 심장 박동은 돌아왔지만 그녀의 몸은 에너지를 잃은 듯했다. 그녀 주변의 분위기는 얼어붙은 듯했고 모든 소리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구하나를 바라보는 황진구의 심장은 떨어졌고 호흡이 곤란했고 눈을 마주치기도 힘들었다. 구하나가 불길한 감각에 대해 한 말이 그의 머릿속에 남았다. 구하나가 차를 이상하다고 묘사한 것도 나에게 떠올랐다. 황진구는 치솟는 분노를 억누르고 휴대전화를 꺼내 구급차를 불렀다. 흥분한 상태에서 그는 구하나가 죽는 것을 막았다. 사이렌 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멀어지고 약해졌다. 구하나를 알고 있던 황진구는 고통스럽게 소리를 질렀다. 잠깐만, 구하나? 널 버릴 수 없어. 그 골목길에는 절망과 혼란이 공존했고 새로운 삶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황진구의 인간성에 대한 믿음을 압도한 듯한 절망감. 병원 응급실은 희미하게 밝았고 대기실 의자에 앉은 황진구는 얼굴에 피 얼룩이 묻은 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구하나를 태운 구급차가 떠난 뒤 황진구는 윤영이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경찰에 신고된 것을 보았다.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결심했다. 경찰이 도착해 경찰서 상황을 살핀 뒤 병원 복도에서 영윤을 신문했다. 윤영은 차의 품질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녀는 가속력이 늘어난 게 자기 탓이라고 설명했지만 경찰 중 한 명이 고개를 돌려 CCTV 블랙박스 봤어? 라고 물었다. 황진구 조용히 USB를 벨트에 꽂았다. 사고 현장 근처에 CCTV가 있었다. 제가 재현했습니다. 영상에는 휠체어를 잡은 젊은 여성의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영은 당황하며 상황에 눌려버렸어요. 라고 사과했고 두 사람이 시선을 교환하면서 윤영의 해명이 정당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황진구는 윤영이 차에서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뉘우치지 않았다고 증언했고 경찰은 곧 윤영을 사고 용의자로 데려와 구치소로 이송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인미수 가능성이 논의되자 윤영의 시선이 그녀를 돌아다녔고 그녀는 땀을 흘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윤영은 배신감을 느끼며 사과를 시도했지만 황진구는 혼자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 평생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윤영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로 사과를 시도했지만 경찰이 수갑을 채우고 맞을 수 없어서 도망쳤다. 잔혹한 진실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지는 낮은 으르렁거림을 통해 윤영을 흔들었다. 황진구는 혼란 속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구하나는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었지만 결국 눈을 되찾았다. 머리와 허리를 감싼 붕대와 신체의 상처에서 얻은 생생한 경험, 이 모든 것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가 숨을 내쉴 때마다 고통스러웠고 황진구는 구하나의 손을 고통스럽게 잡고 말했다. 너는 알고 있어. 너는 다시 자랄 가능성이 있어. 하지만 어지러움이나 트라우마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구하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눈을 감고 떴다를 반복했다. 눈앞에서 사고가 일어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윤영이 운전대를 잡았을 때와 운전대를 잡은 순간의 섬뜩한 미소와 충격이 연관성이 있는 듯했다. 황진구는 구하나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괜찮아. 무리하지 마. 일단은 의식 회복에 집중해야지. 조금 아프긴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구하나가 힘겹게 말했다. 근데 영윤이는 어떻게 된 거야? 황진구가 하나의 행동을 지켜보며 말했다. 경찰에 체포됐어. 하지만 제발 자비를 베풀어줘.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은총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해. 회장님께서 은총이 가는 걸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알겠어. 하지만 어떡하지? 황진구는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사고를 구하나의 죽음처럼 보이게 하기로 했다. 장례식을 가짜로 치르고 회장님께서 은총을 데려오면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게 적절할까? 구하나는 숨을 쉴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은공을 다시 영입할 수 있다면 그녀도 그럴 거야. 결국 하나는 결심했다. 은공이 데려가진 채로는 정말 살 수 없어 멀리. 두 사람의 공통된 목표를 인식한 구하나와 황진구는 신중하게 선택 사항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너무 과하지 않으려 했지만 은공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은 것을 떠맡게 했습니다. 그들은 포괄적인 계획을 세웠고 회장이 가짜 장례식에서 은공을 피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고려했습니다. 이 계획을 실행하면 매우 위험할 것입니다. 은공을 보존하려면 회장을 완전히 속여야 합니다. 구하나는 한숨을 크게 쉬며 말했습니다. 극단적인 접근 방식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철저히 이해했습니다. 은공을 되찾는 것입니다. 회장은 결코 은공이 떠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장례식은 완전히 실행되어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황진구는 다시 한번 구하나의 손을 잡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례가 실패하면 은공을 구출하는 건 극도로 어려울 것이다. 구하는 이를 인정했다. 그러면 이 계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그리고 아무도 내 존재를 알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황진구도 포함되는데 황진구도 내 존재를 알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걱정하지 마. 내가 모든 책임을 질게. 그 후 구하와 황진구는 광범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그들은 장례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은공을 풀어줄 정확한 시간과 방법을 선택했다. 황진구는 이미 구하의 사망을 회장에게 보고하고 가짜 장례를 준비하기 시작했지만 구하는 병원에서 더 심하게 다쳤다. 모든 것이 잘 되어 은공을 구출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의도로 두 사람은 항상 각오를 다졌다. 장례 당일 구하는 미리 계획된 장소로 향하는 척했다. 그녀의 감정은 엇갈렸다. 장례식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치러진다면 그녀는 은공을 구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죽은 사람으로 나타나야 했고 이 스트레스 속에서도 숨을 쉬어야 했다. 황진구는 주변을 살피며 장례식장이 사람들로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다. 예상보다 일찍 의장이 도착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제때 행동하는 것이 중요했다. 결국 장례식이 시작되었고 모두가 자신들이 만든 가짜 장례식에 휘말렸다. 의장은 구하나의 예상치 못한 죽음에 충격을 받았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 예감은 더욱 중요해졌다. 예상했던 구하나의 죽음에 대한 혼란과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스트레스가 그를 사로잡았다. 당시 구하나의 사망 확인 후 조용히 장례식장에 들어온 황진구는 은공이 어디에 있을지 구체적인 생각이 있었다. 황진구는 갈등이 한창인 와중에 은공을 찾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재빠르게 움직였다.